자, 반갑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14주차 2편 호텔 백사이드의 로컬호텔에서 주로 항상 있는 부서죠. 총무 기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총무 및 기획입니다. 정의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플래닝이란 어떤 목적, 호텔의 어떤 신규 사업이 있거나 확대하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전에 걸친 큰 중요한 결정 또는 호텔의 이미지를 제고, 호텔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차는 다르게 호텔은 목적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매출과 함께. 그래서 제조업은 매출이라면 호텔은 매출 플러스 이미지, 그리고 장기적 비전, 이런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로컬 호텔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 플래닝, 기획. 이것을 또 실행하는 행사 같은 거 하는 전술적인 건 총무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전략적인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가용한 지식을 공공 분야에 대해서 공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체계적이고 계속적이며 성전성이 길게 내다보는 거죠. 예측. 그걸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 플래닝은 임기응변의 방편적인 대응책과 구별되는 조직화된 오거니제이션 되는 플래닝, 장기적인 롱텀,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선경적인 장치죠. 내다보는 것이죠. 전략적인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호텔이라면은 뭐 당연히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호텔을 지금 세우려고 한다. 아직은 건립이 안 됐어요.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플래닝 팀이 먼저 있죠. 먼저 있어서 호텔을 만들고 경력직을 뽑고 신입 뽑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플래닝이 중요한 겁니다. 기획은 대안의 선택을 내용으로 하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Decision Maker Process죠. 기획은 전문화된 기능으로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호텔은 그렇지 않은데 로컬 호텔들은 오는 기획 부서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획은 또 기획통으로 이렇게 흐르고요. 기획 부서에 있다가는 거꾸로 영업 부서 이런 데는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가는 길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가느냐,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문제고요. 아무튼 플래닝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호텔 기획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제안서의 본질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본질적인 방향이라든가 목표, objective, goal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게 무슨 제안서냐.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관계되는 거냐, 아니면 신규 사업 또는 대외 사업, 아니면 contingency, 아니면 건립, 뭐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이런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죠. 어떤 컨텐츠가 있을 것입니다. 컨텐츠 A안 B안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기획 제안서의 보고서는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목차에 있어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예산까지 해서 그다음에 기대 효과 이렇게 해서 1년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비스직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획부서에 근무하면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서비스업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 플래닝에 대한 업무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기획부서가 아니더라도 이 프로세스를 서비스 지배인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지배인이 서비스인이 아니라 한 영업장을 맡는 사장이다. 커피숍 사장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플래닝을 도입하면 실제 기획부서와 지배인이 협업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서비스에 종사하더라도 플래닝의 개념을 알면 기획부서와 협업이 코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이 돼서 더 좋고요.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고객 관리 플러스 경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부서에 있으면 서비스에 관심을 둬야 되고 서비스에 있으면 기획에 관심을 둬서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자, 의전 업무인데요. 여러 가지 그 업무 중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더 많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강의 교재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줄여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기획은 플래닝이라면 총무는 이제 그걸 표현해 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의전이고 뭐 행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의전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 할게요. 의전의 의미는 본래 의례, 전례, 행사 같은 거죠. 의식, 즉
의식 행사 자체의 의미와 함께 그 형식과 시행 절차를 포괄하는 것 외에 그것을 통해서 예법을 세움으로써 인간 개개인의 마음 씀씀이와 사회 질서를 건강히 할 수 있다. 뭐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호텔의 총무부서는 뭐합니까? 호텔의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 있잖아요. 신입 사원 받아야 되죠. 직무교육 해야죠. 그다음에 무슨 기념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상도 줄 수도 있고 근속연수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누가 취임해서 올 수도 있고요. 고객을 뽑을 수도 있고요. 상을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텔에 관계되는 행사, 학문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를 기획하는 겁니다. 그다음 의전의 사회적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개인이나 사회 내의 특정 집단들 혹은 사회의 다양한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적응하고 협동해서 하나의 응집된 전체를 이루고자 하는 문제는 동서고금 여러 시대나 뭐 여기저기를 떠나서 중요하다. 이런 과제는 남아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호텔의 기능상 총무는 호텔 내 행사를 담당한다. 실무적으로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한 것은 호텔 백사이드에 있어서 교육훈련, 인사,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총무 기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호텔 교재 있지 않습니까? 책 진도 나오는 교재. 그 교재의 마지막 남은 한 부분은 다음 주로 하는 거로 하고요. 제가 여기서 할 것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호텔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재에 목차 하나 빼고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목차를 보세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호텔 지식이다 생각을 하고 호텔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데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 관점에서 아까 총무부설 얘기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관점에서 거꾸로 호텔 전체를 커버하면서 제가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엔터테인먼트 개념으로 전체를 재밌게 쓴 논문이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호텔의 엔터테인먼트로 어떻게 호텔 전체 바라볼 것이냐 한번 살짝 따라보세요. 천천히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쓴 거니까 제가 직접 호텔 실무자로서 논문을 쓴 거고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재밌게 이벤트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호텔 전체를 이벤트로 설명해 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이거 제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쓴 거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Drawing of Planning Model for Marketing of Hotel Entertainment. 그러니까 호텔 마케팅의 그러니까 호텔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의 어떤 기획 모델을 제가 도출한 겁니다.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Based on Food and Beverage Case Analysis. 그러니까 호텔의 식음료를 사례 분석해서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대되죠?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앱스트랙은 영어니까 통과하고요. 키워딩은 호텔 FM 엔터테인먼트, 플래닝 모델, 마케팅 케이스 애널리시스 이렇게 뽑았고요. 자, 먼저 서론입니다. 제가 호텔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공식을 왜 만들어내야 되느냐.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호텔 하면은 객실과 식음료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서비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현대적 개념은 뭡니까?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넓어지고 있는 시국에 단순히 자고 먹고 때문에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으로 봐야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건 잘 쓴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각도입니다. 자, 관광 분야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핵심적인 매력 대상으로 성장하고 있고 관광지에 가면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호텔, 리조트, 테마공원 등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죠. 관광 사업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때 흥미와 엔터테인먼트의 중요한 요소가 작용한다. 그러니까 재미라는 요소가 없으면 사람들은 안 가는 거죠. 따라서 호텔도 그럴 것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공연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벤트 공연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못해 호텔 객실에 재미있는 숟가락이 있다. 그것도 엔터테인먼트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단지 공연이 아니라 재미있는 모든 요소가 엔터테인먼트로 바라보는 거죠. 그거 제가 주장하는 시각입니다. 이해되시죠? 광의의 개념입니다. 작은 개념도 포함하지만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호텔의 기획자는 뭐든지 재밌게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연도 포함하지만 플러스 컨셉, 즐거움의 컨셉.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케이. 자, 이벤트는 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시, 박람회, 축제, 컨벤션, 문화공연, 미디어 및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관광 이벤트도, 관광 이벤트라는 단어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제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호텔 이벤트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은 호텔이고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 근데 그게 아니고 호텔에서 재미있는 게 이벤트다 생각을 했고, 관광도 이벤트다. 왜? 관광에서 이벤트를 넣어서 비즈니스가 되는 건 관광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냈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치면 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재를 한 8개 썼습니다. 8개 썼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가 관광 이벤트 있습니다. 관광 이벤트. 네이버에 나옵니다. 네이버에 관광 이벤트, 그 다음에 호텔 이벤트, 그 다음에 커피, 소믈리에, 객실 관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들이 궁금하면 네이버에 제가 쓴 관광 이벤트, 호텔 이벤트, 이벤트 실무, 그 다음에 소믈리에 실무, 커피 바리스타 실무, 객실 관리 실무 등등 8책을 썼으니까 살 필요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벤트가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행사이므로 관광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를 관광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의한 겁니다. 제가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뭐 많이들 따라하고 있는데요. 자, 호텔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이벤트의 단어를 정의하고 그러면 호텔에도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이렇게 고유 명사를 만들어내서 정의해서 연구한 겁니다. 지금은 다른 학자들도 많이 따라하고 있죠. 자, 호텔 이벤트는 호텔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호텔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단순한 숙박과 식음료 제공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일상 생활의 연장선이 있다고 할 만큼 대중화와 시설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고, 고객의 교육 수준과 소득 향상으로 인해서 개인의 정서와 욕구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활동 공간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컬처라는 거죠. 단순하지 않다. 컬처다. 자, 더욱 세심해지는,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욕구와 더욱 치열해지는 호텔 기업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텔 서비스의 세분화, 특히 고객과 직접 만나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만이 아닌 소통하는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대화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게는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딱 눈에 띄는, 현상적으로 띄는 것은 협의적 개념이에요. 광의적 개념은 포함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대화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호텔의 뭐 상징의 심볼을 멋있게 붙였어요. 근데 고객이 멋있다. 그건 대화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벤트도 행사뿐만이 아니라 즐거움의 요소다. 근데 대화만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고객이 보고 느꼈어. 그럼 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판단하는 협소한 개념 플러스 광의의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항상 현상을 바라보는 협의적 개념 이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광의의 개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호텔의 개념입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을 보시고 변화나 트렌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호텔은 객실과 식음료만이 아닌 컬처 스페이스입니다. 자, 국내 호텔의 경우 객실 중심의 영역에서 식음료로 전환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때가 있었고요. 지금 또 바뀌고 있죠. 이런 추세에 따라 식음료 사업은 연예 영업을 비롯한 호텔 이벤트를 통한 새로운 영업 형태를 도입하고 있죠. 호텔 이벤트에서 식음료 분야는 호텔의 특성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외식 산업에서 특별 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음료의 경영 활성화는 물론 현대 산업의 마케팅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특별한 개념을 정했고, 근데 그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식음료에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트렌드의 개념을 식음료에 적용을 해보자. 네, 식음료는 객실도 중요하지만 호텔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는 호텔 고객과 소통하는 요소 중에서 커다란 힘을 가질 수 있고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신규 고객 창출은 물론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고객의 재방문, 다시 오게 하는 그런 것을 리비짓하는 것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호텔 식음료 부서는 레스토랑과 연회라는 뱅퀘, 기존의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서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커피숍 가고 나는 돌잔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F&B의 새로운 재미의 요소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라는 내가 커다란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해되시죠? 제가 이 글을 왜 쓰고 여러분들 가르치는지.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벤트 요소를 도입해서 푸드, 베버리지, 뱅켓에 결합된 어떤 창조적인 상품 개발로 손님을 끌어당기자는 겁니다.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의 호텔 기업도 복융합, 컨버전스, 인티그레이션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 전략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엔터테인먼트 문화 공간이라는 호텔의 캐치플레이예요. 변화된 개념이죠. 이것이 호텔 기업이 공감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을 쭉 왔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죠. 엔터테인먼트는. 그러나 호텔 분야와 식음료 분야에는 연예 분야, 이벤트에 대한 이런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래서 호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겁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텔 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음료 부서에 주목해서 이와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중 요소들의 사례를 케이스 애널리시스를 해서 호텔 매니지먼트와 마케팅 스트래티지에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는 제가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번 학기에 제 논문 2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논문은 뭐였습니까? 호텔의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뭐예요? 호텔의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호텔에 관련되는 부분을 제가 직접 쓴 걸로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유용한 지식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호텔 식음료는 뭐라고 정할 것이냐. 호텔 식음료. 호텔 식음료는 음식과 음료의 합성으로서 음료는 비알코올성을 포함을 하죠. 뭐 콜라라든가 사이다. 자, 호텔에서는 F&B 부서라고 하고 음식을 생산하는 조리 부서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리 부서가 따로 있죠. 생산 기능. 하우스키핑 플러스 조리. 호텔의 생산 기능이죠. 초기 호텔의 식음료 업장은 객실 투숙 고객을 위한 부대 시설로 간주했죠. 그러니까 호텔은 자는 곳이다. 그리고 먹는 곳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죠. 먹기 위해서 가고요. 안 잡니다. 또 다른 행사 하기 위해서 가고 바로 옵니다. 엔터테인먼트죠. 오늘날에는 호텔의 대중화, 외식 문화의 발달, 사회 구조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숙박을 하지 않고 식음료 자체, 어떻게 보면 외식 산업입니다. 외식 산업. 식음료 자체만을 구매하는 고객이 증가로 호텔의 매출 측면을 식음료 매출이 객실 매출을 능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객실 상품은 한정되어 있어서 제약을 받는 정적인 상품이지만 식음료 상품은 영업에 따라서 매출이 드러나죠. 객실은 정해져, 물론 뭐 식음료도 좌석은 정해져 있지만 객실 하나하나에 비해서 좌석이 넓기 때문에 꽉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B의 레스토랑 좌석과 또는 뱅켓의 좌석이 호텔 객실처럼 꽉 찬다면 호텔 하나하나의 객실이 채워지는 것과 이쪽 전체 좌석이 좀 틀리죠. 그래서 좌석이 정해져 있지만 이 회전율이나 꽉 찬다 해서 F&B 비율이 굉장히 크죠. 뱅켓 같은 경우에는 뭐 700명, 800명 행사가 3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중석식을 해서 이럴 때는 좌석이 정해져 있지만 매출 비율은 크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매출이 크다고 이익이 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매출이 있어야 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출의 볼륨으로는 무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호텔이 대중화 이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객실 상품은 한정되어 있지만
제약을 받지 않는 식음료 상품은 영업에 따라서 신축성, 융통성, 플럭시에이션, 플렉시빌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동적이다. 동적이다. 몰려올 때 손님이 확 몰려오고 예약 받아서 막 2천만 원짜리 행사하고 굉장히 액티비티 하잖아요. 호텔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천천히 호텔에 대한 어떤 기능을 복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호텔 식음료는 고객에게 식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호텔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며 식음료 상품은 메뉴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루어져 있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비로소 식음료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식음료 상품은 요리와 음료라는 제품을 생산하지만 이들이 곧 상품은 아니죠. 호텔 기업의 이미지, 종사원의 적절한 서비스, 분위기, 이벤트 등과 같은 속성의 연세가 시스템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상품이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비스 특히 호텔의 특성에서 무형성, 생산 소비의 특정성, 소멸성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제공한 일회성 서비스 플러스 자세 플러스 맛 플러스 호텔의 외관, 유니폼, 미소 무형성의 중심이지만 유형성과 연계된 모든 것이 독특한 상품입니다. 이해되죠? 자, 본 연구에서는 호텔 식음료를 레스토랑, 바, 연회장의 행사를 포함한 영업장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라는 제가 정의를 붙인 겁니다. 이런 거를 전문 용어를 여러분 어렵겠지만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호텔 식음료에서의 엔터테인먼트는 뭐냐? 한 칸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는 기존의 공연과 한류 유지의 연구가 주를 이뤄왔죠. 공연 그 자체죠. 최근 관광 이벤트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광 엔터테인먼트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이 개념도 제가 도입했습니다. 또한 관광의 주요 분야인 호텔의 식음료 이벤트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는 바 엔터테인먼트의 개념을 식음료 분야에 적용하고 좋은 아이디어죠.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연구를 진행한다. 이겁니다. 이번 논문 핵심이. 자, 호텔은 패키지 상품, 식음료 영업장 프로모션 및 이벤트 디너쇼 등의 기획, 콘서트, 민속쇼, 외국쇼, 공연, 웨딩 이벤트 등을 통해 비수기 극복, 매출 증대, 이미지 관리에 좀 도왔다. 자,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더 할 건데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객실 기능 및 프로모션, 스페셜 오퍼 다 설명드렸죠. 이게 이런 겁니다. 그것이 엔터테인먼트죠. 자, 하고 있는 호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한 걸 모아서 여기서 연구를 해서 제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호텔 상품의 고객 만족 개념이 접목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호텔과 고객이 함께 하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숙박 식음료의 결합이 기존의 패키지 개념만이 아닌 이벤트가 항상 창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질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호텔 이벤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식음료 이벤트는 호텔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영업적 이벤트는 물론 영업적 이벤트 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연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오페라도 짧게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객실 등의 또 연계 패키지도 있고요. 전체적인 시너지 상품으로 특성을 나타나고 있다.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깊이가 있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자, 각 호텔은 자신만의 특징을 살려서 식음료 상품을 이벤트화하고 뮤지컬, 디너쇼, 오페라, 미술 전시회 등 연회장의 특별 행사와 바, 라운지 등에서 공연과 결합된 이벤트가 현대적 개념의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개념을 갖고 쭉 제가 하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14주 2편의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은 호텔의 식음료의 엔터테인먼트 개념이 광의적 개념으로 해서 제가 사례 분석을 하면서 여기저기 호텔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광의적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기획의 개념에서 총무의 개념에서 개념을 끌어들여서 무형성이든 유형성이든 서비스든 미소든 맛있는 음식이든 자세든 상징이든 컬러든 유니폼이든 다 침투가 되어서 일관성 있게 고객이 만족을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